교술 갈래고요. 일단은 수필이라고 생각해. 수필. 하지만 정확한 정의는 아니야. 교술, 어떠한 사실이나 경험을 알려주고 주장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해서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돼. 이전의 문학에서는 가사, 편지, 야담, 기행문, 일기, 수필 등이 교술 장르에 속하는데 대표적으로 수필. 상대적으로 실용성을 띠고 있습니다. 산문으로 쓰여지고요. 형식적 제약이 없고 운율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제약도 없고 소재에도 소재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교술 작품은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과 사물을 작품에 나타나기 때문에 교훈적이고 목적이 강합니다. 깨달음을 잘 전달해 주죠. 교술 문학이라는 것의 본질, 일상사나 신변사, 허구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면서 일기도 들어가잖아. 자신만을 위해 쓰여지기도 합니다. 섬세한 관찰을 동원해서 현상을 묘사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양상, 얘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본질을 파악하기도 하고 현상을 분석해서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글쓴이의 성찰과 사색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가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서술자가 작가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독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거야. 밑에는 뭐 볼 거 없고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또 잠깐 볼게요. 오른쪽으로 오자가야. 야, 난리 났네. 말을 안 되냐. 자, 침착해. 우리 할 수 있어. 아가야? 우리 그래 본 적 있잖아? 오케이. 밑에 교술, 가르칠 교, 서술하다, 구체적인 사실, 실제 경험, 내면 성찰, 감동, 교훈, 깨달음을 줍니다. 소재에 제한이 없고 형식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쓰고 싶은 지 스타일대로 쭉쭉쭉 쓰죠. 개성이 드러납니다. 교술 갈래에는 특징이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교술 갈래를 읽을 때, 수필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체크도 하지 마.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다. 다음 페이지. 참 좋은 울음터구나. 작가인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 사신으로 파견된 팔촌 박명원 일행을 따라서 청나라 여행하며 쓴 열하일기 중 도강록의 일부로 요동벌판, 끝없이 넓은 벌판을 보면서 야, 진짜 울기 딱 좋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호곡장론, 곡하는 곡을 위한 장소로서 좋구나라는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광활한 요동불판을 얻으면서 얻은 깨달음과 성찰을 드러냅니다. 교술갈래의 특징을 잘 보여주죠. 청나라 여행하면서를 그냥 저는 요 정도로 고치려고요.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과 성찰을 같이 드러내 줍니다. 요동벌판에 이르러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기쁨을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뭐라고? 이 넓은 요동벌판은 어때? 아주 좁은 조선하고 대조가 돼. 좁은 조선, 엄마의 뱃속. 나와서 본 넓은 세상. 그렇게 비유할 거야. 그러니까 갓난 애기들이 나오면 우는 거야. 너무 좋아서 우는 거야.
전체 줄거리 요거 읽을 시간 조금 있다가 드릴 거예요. 작품 구조도 얘도 줄거리고요. 밑으로 내려옵시다. 고전 수필이고요. 옆에다가 요렇게 쓸 수 있지. 얘는 교술 갈래에 해당합니다. 교훈적이고 성찰적이고 사색적입니다. 은근슬쩍 조선은 너무 비좁다라며 비판적인 얘기도 조금은 있어. 1780년 사신단에 따라 여행하면서 쓴 글 따지면 기행문에 가까워. 근데 기행문의 3요소 혹시 알아요? 여정, 견문, 감상. 요 세 가지가 기행문의 3요소지. 여정, 여행 코스, 견문, 보고 들은 것, 감상, 느낀 점. 요동벌판을 보고 느낀 감회, 운다라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개성적인 발상과 사색, 사물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과 인식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러한 독특한 시각과 인식을 통해서 이 글이 개성적으로 변하는구나. 문답의 과정을 통해서 상대의 고정관념을 깹니다. 박명원이가 질문하고 박지원이 대답을 하지. 적절한 비유와 예시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자, 살펴봅시다. 요거는 지금 배경 지식처럼 외우자. 7점. 희노애락 애오욕. 희노애락 애오욕.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미움, 욕, 욕망. 불교에서는 희노우구애증욕이라고 해서 근심, 증오라고 나오는데 희노애락 애오욕 요걸로 할 거예요. 불교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됐고, 뒤로 넘어오시기 전에 여기 있죠. 줄거리 구조도 이런 감상. 여기 읽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읽고 넘어오셔야 내가 어디쯤 설명하는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요동벌판은 요동벌판은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7월 8일 갑신인 맑음. 날짜, 날씨. 기행문으로서의 특성이 있죠. 정사, 박명원이랑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넜다. 냉정에서 아침을 먹었다. 삼류하, 냉정, 지명이잖아. 기행문의 요소인 여정에 해당됩니다. 십리쯤 남짓 가서 산모롱이로 접어드는데 요렇게 길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산이 있어 가지고 요렇게 돌아가는데 이 뒷길은 보이지를 않는 거지. 가마를 타고 요렇게 가고 있는데 하인 태보기가 이렇게 앞에까지 가서 엄청 큰 탑을 하나 보고 와서 다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보기가 종이에요. 갑자기 몸을 조아리면서 국궁이라고 합니다. 몸을 조아리면서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땅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아랜다. 양반집 모습들은 표현도 달라. 백탑이 현신함을 아뢰옵니다. 백탑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었습니다. 백탑이 보일 겁니다가 아니라 백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신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춰 자신을 보이는 것이다. 뜻은 백탑이 곧 눈에 보일 것이다. 백탑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인법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의인법을 써서까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어떻게? 반가움, 백탑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한 놀람,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 박지원 선생은 이 백탑만 가지고 한 챕터를 썼어. 그만큼 인상적이야. 태복은 정진사의 마도다. 산 모퉁이에 가려서 아직 백탑은 보이지 않는다. 재빨리 말을 채찍질을 했다. 기대감. 수십 걸음도 못 가서 모퉁이를 막 벗어나자 눈앞에 어른어른 하면서 갑자기 한 무더기에 검은 공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아, 어지러워요. 너무 멋있고 넓어서 끝없는 요동벌판을 보면서 현기증을 느꼈어. 나는 오늘에야 수필의 서리에 나는 글쓴이 자신이죠. 1인칭의 문학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본디,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냥 인간이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인간이란 본시 어디에도 의탁할 곳이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도는 하찮은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건 아주 이 세상에서 작은 존재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서 이마에 얹고 이렇게 외쳤다. 좋은 울음터다.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다. 엥? 이렇게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통곡을 한다고? 사방이 탁 트인 요동벌판을 보며 시원하다거나 상쾌하다고 하지 않고 시원하다거나 상쾌하다. 요게 일반적 통념. 일반적인 통념. 뜻밖의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다. 참신한 발상. 글쓴이의 개성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음. 그랬더니 하늘과 땅 사이에 툭 트인 경계를 보고 하늘과 땅 사이에 툭 트인 경계면 뭐겠어? 지평선 이야기하는 거지. 지평선을 보면서 별안간 통곡할 생각을 하시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울음터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진사는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끌고 있고 정진사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지. 일반인이야, 일반인. 우리도 그렇지 않나? 박지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니야, 아니지 말고, 천고의 영웅은 울기를 잘했고, 천하의 미인은 눈물이 많았지. 하지만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옷깃에 떨굴 정도였어. 천고의 영웅, 천하의 미인, 울기를 잘 울었지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지. 그들의 울음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쇠나 돌에서 나오듯 쥐어짜듯 울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네. 영웅이나 미인도 울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나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눈물만 몇 방울 또르륵 했을 뿐. 사람들은 다만 칠정 앞에서 했었던 희노애락 애오욕 가운데서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 알 뿐 사람들 슬플 때만 우는 줄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는 건 모르지.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는 건 모르지. 꼬불꼬불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 밑줄은 박지원 씨의 생각. 기쁨, 희, 사무쳐도 울게 되고, 노여움, 노가 사무쳐도 울고, 즐거울, 락, 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사랑이 애 사무쳐도 울게 되고, 욕심, 욕이 사무쳐서 울게 된다. 근심으로 답답한 걸 풀어버리는 데는
소리보다 더 큰 게 효과가 빠른 게 없지. 울음이란 천지간의 우레와 같은 것이다. 울음이란 근심을 풀어내는데 최고. 울음의 효용, 근심을 풀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빠르다. 막 억울해서 미치고 막 화나는데 한번 울고 나면 좀 시원해지거든. 지극한 정이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 저절로 이치에 맞는다면 울음이나 웃음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일단은 서리법. 박지원 선생은 생각합니다. 울음과 웃음은 같아. 울음과 웃음이 같은데 뭐? 지극한 정이 발현되어서 나온다라는 면에서 울음과 웃음은 같은 거야. 너무 지극하게 기쁘면 저절로 웃음이 나. 너무 지극하게 어떤 감정 끝까지 가면 울음이 나. 감정의 맥시멈까지 다다르면 웃음과 울음이 납니다. 이거죠. 왼쪽에 내용 전개상 중요한 부분이죠. 문답의 반복과 기능. 정진사는 물어보고 박지원은 대답하고 보통 사람 물어보고 개성적인 내가 대답해주고 그냥 그렇게 문답의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사람의 감정이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다 보니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 슬픔에다가 울음을 짝지은 것이다.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 슬플 때만 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꼬불꼬불은 보통 사람들 생각이었었죠. 이 때문에 상을 당했을 땐 처음엔 억지로 아이고 소리로 울부짖지. 그러면서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한 소리를 억눌러 버리니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켜서 꽉 뭉쳐있게 되는 거지. 옛날에 가생이라는 사람은 울 곳을 얻지 못하고 결국 참다 못해 별안간 선실을 향하여 임금 황제를 향하여 한마디 크게 울부짖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가의라는 사람의 처지에 공감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왜 제 말을 안 듣습니까? 하고 목숨을 걸고서 상소문을 확 쓰고 황제에게 바치고 저기 누구야 선대와 황제들이 있었던 선실을 향해서 대성통곡을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요동벌판을 보고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통곡은 감정이 극에 달하면 나오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해. 통곡은 감정이 극에 달하면 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울음은 감정이 극에 달하면 나오는 것이다. 감정 괄호 열고 칠정 이 극에 달하면 통곡하게 되어 있다. 칠정에 달하면 통곡을 한다. 다른 표현으로 지극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그러니 어찌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정진사가 다시 물었다. 그래. 7가지 감정 모두 통곡할 수 있다라는 것 인정. 좋아. 나도 이 울음터가 저토록 넓으니 마땅히 선생과 함께 한번 통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까닭을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 고른다면 무엇으로 울까요? 자, 지원아, 나 기뻐서 울까? 슬퍼서 울까? 화나서 울까? 한번 좀 알려줘 봐봐.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봐야 할 걸세.
그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느끼는 정이 무슨 정일지,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느끼는 것. 그 애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눈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을 보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 기쁨은 늙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면 슬퍼하고 노여워할 이치가 없이 즐겁게 웃기만 해야 마땅하겠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아기는 왜 웁니까? 분노하고 한스러워서 우는 걸세. 그리고 삶이란 성인이든 우매한 백성이든 누구나 죽고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을 두루 겪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을 후회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조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어떤 감정으로 울면 됩니까? 갓난애기한테 물어봐. 갓난애기는 왜 울겠어? 기뻐서 우는 거거든. 그런가요? 그치. 보통 사람들은 갓난아기들이 울 때 분노하고 한스러워서 어차피 지가 죽고 살면서 근심 걱정을 두루 겪어야 할. 아, 나 죽으려고 태어났어. 아, 나 고생하려고 태어났어. 아이고, 내 자신 너무 불쌍해. 스스로 조문을 하기 때문에 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거 기뻐서 우는 거야. 사람들이 몰라서 이딴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됐을까요? 괜찮니? 하지만 갓난아기의 본래 정이란 결코 그런 것, 슬픔, 분노, 후회, 근심, 걱정이 아니야. 미리 말씀드릴게요. 갓난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갑갑하게 지냈어. 탁 트이고 환한 곳으로 나오면 아 기뻐. 나는 조선에서 답답하게 살았어. 요동벌판을 보니까 아 기뻐. 그러니까 정진사가 물어봤지.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 뭘로 울면 됩니까? 기뻐서 울면 돼 라고. 옆에 또 볼 거 있나? 됐고 오케이. 어머니의 뱃속 밑에다가 쓸까요? 좁은 조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갑갑하고 답답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이고 환한 곳 요동벌판으로 나와서 손도 펴보고 발을 펴보니 마음이 시원했겠지. 어찌 참된 소리, 울음소리를 내어서 자기의 마음을 크게 한번 펼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리법. 그러니 우리는 저 갓난아이의 꾸밈없는 소리, 기쁨, 즐거움으로 인한 울음 소리를 본받아서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며 한바탕 울을만 하지. 장현의 금모래에 거닐며 한바탕 울어볼만 하지. 따르게 색깔 칠할게요. 비로봉 꼭대기, 장현의 금모래밭, 그 다음에 옆에 요렇게 체크하세요. 세 번째 요동벌판. 비로봉 꼭대기 1, 장현의 금모래밭 2, 요동벌판 3. 요렇게 해놓고 1, 2, 3은 뭐 1, 2, 3만 1, 2, 3이야? 통곡할 만한 자리 혹은 좋은 울음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아이씨, 요동벌판 밑에 있었네. 이제 요동벌판을 앞두고 있네.
여기서부터 산회관까지 1200리는 사방에 한 점 끝도 없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뭐야? 지평선이 보인다라는 거지. 수평선이 아니라. 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하고. 지교법. 예나 지금이나 비와 구름만 아득할 뿐이야. 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이 아니겠는가. 됐을까요? 네. 발상의 전환이 있습니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문제 여러분들 촥촥촥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열하일기에 나타난 박지원의 여정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은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엄청 길게 많이 돌아다녔구나 라고 확인됐고 그 다음 페이지 좋은 울음터로구나는 주로 문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통곡할 만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7정 가운데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거니까 좋아요. 네 말이 맞다고 치고 어디에 해당할까요? 야, 기쁘며 즐거움 때문인 거지 라고 문답 보통 사람, 평범한 생각, 일반적인 생각, 개성적인 생각 가진 두 사람의 대화 됐을까? 좀 공감이 가니? 지원이 아저씨 이야기에? 예, 알았어요. 글의 종류 뭐라고? 수필, 기행문의 요소가 있고요. 묶어서 교술갈래. 수필에서의 나와 교술에서의 나는 수필의 나는 작가 자신입니다. 밑에 또 읽어봅시다. 박지원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며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폄하하는 조선사회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맨날 저 터지고 다니는 주제에 아이씨 무식한 놈. 에이 별거 아니야.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저거 내가 한번 모가지 딴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맨날 저 터지고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러한 불만으로 과거 시험에 응하지 않고 운둔 생활을 자처하던 그는 청나라를 방문 계기로 문물과 생활 전반을 자세히 살펴 열하일기에 담았다. 청나라 오랑캐 아니야. 배워야 돼. 조선의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시각으로 비판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갓난아기는 뱃속에서 갑갑함을 느끼다가 밖으로 나오면 기쁘고 즐거워. 박지원은 조선에만 있으니까 아우 답답해. 정신승리하는 것들밖에 없어 주변에. 진짜 실제로 넓은 덜판을 보니까 이야 멋있긴 멋있구나. 울고 싶은걸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다음 하늘과 땅의 툭 트인 경계를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 됐어, 패스. 수필을 개성의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신만의 문체, 개성 있는 관점, 발상, 자유롭게 풀어냈다. 형식이 자유롭다. 오케이, 됐어. 밑에 아까 그 백탑에 대한 게 한 챕터가 따로 있을 거라 그랬죠. 따로 있어요. 이렇게 확인. 호국 장론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다라고 하면서 문어체인 고문체를 기본으로 하면서 조선식 한자어나 백화투에 구어적 표현을 더했다. 간결하고 사실적인 묘사, 동일 구문 반복, 내자, 구의 연속과 돌연한 차단. 갑자기 얘기하다가 뚝! 기발하면서 적절한 비유, 시적이고 여운 있는 결말, 역설적이고 정교한 문답, 과감없이 작가의 심정을 표현했다 라는 것들. 뭐 그냥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저씨는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드러내는 글도 엄청 개성적이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된다. 됐을까요?
일단 정지.